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가 얕보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가만히 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무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통쾌한 것은 말로 되받아쳐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 한마디로 대처하는 방법, 남이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내 자유지라고 말하라. 사람이 타인을 얕볼 때 그 행동은 보통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얕본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생각은 내 마음이지라는 말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은 상대의 공격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던진 말로 당신을 흔들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러한 평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헛된 시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넌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혹은 내가 이걸 잘해낼 리가 없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자유예요라고 답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비난이 당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얕보는 사람들의 말에는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두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굳이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외모나 성격을 얕잡아 본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너무 평범해, 혹은 넌 그다지 장점이 없어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고라고 말하라. 굳이 화내고 다퉈봤자 상대방의 무례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뜻하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당신을 쉽게 판단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며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나를 얕볼 때 그들에게 직접적인 반박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평가가 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덕분에요라고 말하라. 이 말은 당신을 얕보는 사람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겸손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비난이나 무례함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의 강점은 그 안에 담긴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비난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비난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치졸하게 만들며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알고 지내는 친구가 당신에게 너 요새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먹기만 해 라고 말했을 때 감정적으로 욱하며 대응하기보다는 남편 덕분에 항상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해줘서 살이 쪘나 봐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긍정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말을 할 때의 태도와 톤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전달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 말조차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여유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하라. 누가 얕보는 듯한 말을 비꼬면서 한다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모욕적이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행위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 변명을 강요하거나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기에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상대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기에 효과적입니다.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노를 피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 상대가 만약 비웃음을 담은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발언이 단지 농담이었다고 순진하게 대처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체면을 유지할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아첨 뒤에 교활하게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공포감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비판이나 빈정거림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심리에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무례함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례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열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아함과 지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라. 인간관계에서 대접받고 한 수 위로 보여지는 사람은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경우 그 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행동은 상대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고 혹시 모를 오해나 착각에서 인간관계를 지켜줍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까칠하거나 깐깐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이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농담으로 넘기거나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상대가 왜 이렇게 진지해? 라고 묻는다면 진지한 건가요? 저는 진짜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까칠하게 구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진상 같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에 나중에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과 사를 구분하여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피한다면 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태도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한 사람은 그 마음을 좀처럼 알아채기 힘듭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를 버리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말이 많아지기에 실수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나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봐도 되는 상대로 비춰지지만 말수가 없고 쓸데없는 얘기는 잘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은 그 속을 몰라 어렵습니다. 이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서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지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지키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대하는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들과는 인간관계를 오래 맺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을 좀처럼 읽을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좀처럼 건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무언가 준비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 자격증 공부, 이직 준비, 심지어 투자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에게 얘기해 봤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란 사실을 알고 있고 어차피 할 일이기에 일을 진행하고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주변에 자연히 알려지게 될 테니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잠시나마 상대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을 자랑처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최소한 누가 방해하려 하더라도 아무 방해도 안 될 때, 일에 지장이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밝히곤 합니다. 만일 누군가를 이기고 싶을 때는 상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이를 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말하곤 합니다. 상대를 애매하게 이기게 되면 시기가 생기기 마련이니 압도적으로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이기는 것보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고 뒤끝 없이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아주 작은 부담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더라도 그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과 판을 읽어내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나머지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날카로움을 제대로 누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참아가며 실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적으로 돌리지 말라 하며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함부로 떠들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6번째, 발끈하지 마라.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당신을 비꼬거나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면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쉽게 발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음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며 상대도 자신의 타당한 이유로 행동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배움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의견을 다양한 관점과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더욱더 부드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품위는 무엇일까요? 품위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품위는 사회적 윤활제 역할을 하여 다른 의견이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품위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법과 태도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화를 원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나와 다른 상대방도 나처럼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목표가 나와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대화하십시오.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7번째, 서서히 거리를 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로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 방법은 다소 절제되고 미묘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공간적 또는 사회적 거리를 넓혀가는 것은 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 관계를 업무적인 것으로 제한하며 있는 힘껏 그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그럴 때마다 내와 같이 간단하고 단호한 응답으로 일관하며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합시다. 나를 경시하는 이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안에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상대에게 불필요한 마음과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보존하고 잘 분배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결국 개인적 공간 및 정신적 평안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방어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킵니다. 때때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로부터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형성하는 거리는 결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내밀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 가치 있는 관계를 더 잘 파악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다면 굳이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십시오.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인윤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칩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은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맞는 말로 반박하라. 상대방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속상해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들을 맞받아쳐야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는 준비된 말로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금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힘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맞받아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준비된 답변으로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 준비성,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현이며 진실되고 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례를 봐주지 말고 맞는 말로 대처하십시오.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 한마디로 대처하는 방법. 남이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